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바로 공부 잘하는 법입니다. 여러 가지 학습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학습 방법 찾아서 학습하셔야 효율도 올라가고 공부도 잘하겠죠.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방법도 그중 한 개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적성에 맞게, 여러분 특성에 맞게 잘 변형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부 잘하는 법 첫 번째는 바로 수동적인 공부가 아닌 능동적인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분히 수동적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식 체계를 그대로 습득하는 학습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 화자가 얘기하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방법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능동적인 학습 태도라고 했습니다.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기술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예측입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지식이 있고요. 그 지식을 담고 있는 목차가 있습니다. 크게는 책에 제목이 있고, 대단원이 있고, 중단원이 있고, 소단원이 있습니다. 이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을 파악하셔야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소단원의 제목을 보고 혹은 중단원의 제목을 보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겠구나, 이런 학습 체계가 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는 것은 학습하기 전 단계인 예습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예습 단계에서 예측을 통해 어떤 단원이나 개념 그리고 학습 내용을 구성해 보신다면 아주 높은 예습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측을 통해서 학습 내용을 미리 알아보셨다면, 추측해 보셨다면 그 추측의 내용이 만약에 맞았다, 그럼 공부가 거의 끝났다고 볼 수가 있죠. 공부가 아주 술술 잘 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예측이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바로 학습의 주안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습의 기준점이 생겨서 그 기준점 기준으로 주변으로 학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개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는데 영화 제목을 모르고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 제목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화 줄거리도 하나도 모르고 영화를 본다면 여러분들 그 영화의 장면 그리고 등장인물마다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 등장인물의 이름은 왜 저 이름일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대사를 할까? 이런 장면은 왜 필요한가? 왜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인물을 비치고 화면을 비치고 색감은 왜 이런가? 라는 그런 궁금증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고요. 그 궁금증들이 전부 학습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영화 제목을 제대로 파악하고 사전에 미리 알고 예측하고 영화를 보신다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재미있게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장면, 대사 그리고 등장인물들 모두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했다는 얘기는 완전학습, 즉 완전히 이해했다는 뜻이 됩니다. 네, 공부 잘하는 법 두 번째는 능동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예측하는 훈련과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측에는 단원을 보고 내용을 전체 예측해 보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학습을 할 때 이미 알고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단어를 포함해서 사전을 검색해 보는 습관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단어, 모르는 단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도 사전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검색해 보면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습관이 들다 보면 어휘가 늘어나고, 어휘가 늘어나면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를, 모르는 학습 범위를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에 대한 예측 능력이 올라갑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검찰과 경찰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다르죠. 그런데 둘 다 찰자를 씁니다. 찰자는 관찰하다라는 찰자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경자와 검찰의 검자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사전을 찾아보도록 하죠. 사전을 보면 경찰의 경자는 경계하다라고 합니다. 검찰의 검은 검사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계하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경계니까요. 검사라는 것은 체크니까 이미 벌어진 일을 더 자세히 알아보는 행위를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경찰의 경은 경계하는 관찰자가 되겠고요. 검찰의 검은 이미 벌어진 일을 자세히 검사하는 관찰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미를 두고 이해해보면 모르는 단어들도 혹은 헷갈리는 단어들도 금방 이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많은 분야에서 그리고 새로운 학습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고 단어를 조합해서 예측해보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나중에 새로운 개념 혹은 새로운 학습 범위에서 높은 학습 효율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공부 잘하는 법 세 번째는 바로 빈 종이에 써보기입니다. 여러분들 복습은 어떻게 하십니까? 복습할 때 혹시 내용이나 개념이 전부 적혀져 있는 수험서나 요약서를 여러분들 읽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뇌는 머리는 공부하지 않고 눈으로만 하고 계신 겁니다. 학습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빈 종이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자 하는 혹은 학습한 내용을 적어보는 노력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조금씩 내용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만큼 효율 좋은 공부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습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타이밍에 복습을 할 건지는 잘 결정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부하고 바로 복습하는 것은 시간에 의해서 단기 기억이 일어나기 때문에 복습 효과가 저는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루 밤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복습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복습해야 좋을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공부 잘하는 법 세 가지는 자, 첫 번째, 예측을 통해서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갖자 혹은 훈련하자 이고요. 두 번째는 능동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 단어 예측을 하셔야 하고요. 단어 예측은 사전을 검색해보는 습관을 통해서 어휘를 늘리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책을 통해서 복습하지 마시고 빈 종이에 기억나는 대로 써보면서 복습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능동적인 학습 태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높은 효율의 공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가지고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수험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